오늘은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이재명이가 시도하고 있는 상당히 놀랍고 무서운 이 선거제도를 혼자서, 그것도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혼자 결정한 바로 이거 준연동형. 이거는 바로 자기를 지지해 줬던 종북 세력들을 이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합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 김정은, 심지어는 거기에는 국군을 조롱하는 공천도 있습니다. 이거 말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한 바로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고 또 대장동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들 5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 한 사람 정도는 신문에 무슨 고검장을 했나 해서 양부남이라고, 그 사람은 대장동 변호사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알겠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신진들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친 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제고돼야 된다, 이런 제하의 사설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설자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비례정당, 소위 아까 준연동형을 만들었어요. 이재명이가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공포했느냐? 저기 광주에 가서, 남쪽에 가서, 광주에 가서, 묘지에 가서, 묘지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이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말하는 정무적인 이 내용을 왜 하필이면은, 광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자회견 하면서 밝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검정 양복 입고 검정 넥타이 메고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 대한민국을 자기 머릿속에서 주머니에서 공깃돌 돌리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 시민회의를 목수를 딱 정해가지고 비례대표 4명 중에 2명이 오늘 사퇴는 했지만 이런 비례대표를 통해서 종북 세력들이 오르륵 들어오게끔 다 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연합체에 딱 들어와서 그 정당, 비례정당 그 속에 딱 응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직후부터 종북 세력, 진보당 관련 이력으로 논란이 된 사람들입니다. 비례대표 1변이 유력했던 전지혜 씨는요, 한미훈련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 한미훈련을 반대한 아주 특별한 이력의 여성이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던 사람, 전지혜라는 사람. 유엔사 해체를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 청년 대표입니다. 유엔사 해체하면 뭡니까? 북한에 접수되는 겁니다.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비례대표 1번을 주려고 했다? 또 정영이라는 사람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사드가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핵으로부터 방어하는 바로 사드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구장창 반대했던 자입니다.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자입니다. 모두 김정은을 돕는 헬퍼들입니다. 도 조력자들입니다. 여론 악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두 사람은 국회의원이 딱 됐습니다.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슬쩍 꽁무니를 빼면서
재추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두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을 겁니다. 눈치를 힐끔힐끔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전재 씨가 속한 결의 하나는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고 정 씨는 바로 진보당원 출신입니다. 다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진보당은 애국가를 거부하는 바로 그런 당이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에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가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이 만든 당입니다. 과거에 이 진보당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에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가 해산된 통진당 인사들이 얼굴을 다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딱 온 데가 바로 진보당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마시키려 했다는 이런 소위 이런 사람들을 위장 출마를 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 당 몫으로 비례대표 3명을 배정받은 진보당이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2명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죠. 3명 받은 건 그건 고정입니다. 3명은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울산 북구 지역구는 1개 주는 거 무조건 하고 민주당이 양보한 것 하나. 4자리는 돼 있고 고정자석이고 지금 추가로 살짝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그 추천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들어온 자가 나중에 까보니까 위장 출마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들통이 나니까 지금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종북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종북정당의 숙주라는 건 알고 있지만 민주당 자체가 종북정당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그거는. 왜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군이 왜 밖에 나가서 철책선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른 자기 당 몫으로 배정받은 진보당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재추천해 주라. 이거 다 알게 됐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왜 몰라요? 너무나 잘 알면 알지 모를 이유가 없죠. 네. 이미 자기 당 몫으로 비례대표 후명 3명을 딱 확보하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추가로 2명 또 잠입을 시켜가지고 위장 출마시키려 했다는 의혹. 이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지금 동아일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의 명백한 명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시민회의 측 비례대표 심사위원 중에는 바로 이적단체 법민연에서 활동했던 결의하나 이사장도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북 인사가 다시 선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들어오는 게 종북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종북에 이 세력들이 들어오게 하는 숙주가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직능 대표상 이런 걸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 등장하면서 범죄 피의자가 들어오질 않나, 종북자가 들어오질 않나, 감방 갔다 온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들어오질 않나, 별별 인간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국회 진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죠. 21대 국회에서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은 어제도 종북 성향 단체들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 차장도 있습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시킨 사람 막 북한에 안 가려고 발을 뻗대고 하다가 결국 눈이 감기고 전부 한 상태로 포승치를 묶여서 북한에 인도돼서 지금 그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 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직하니까 국정원 차장이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직 국정원 차장이 어떠한 국정원 차장이었는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국정원 차장도 비례대표 후보 중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들어와 있게끔 한 이재명은 도대체 어떠한 자입니까? 어제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봉주 사건 아시죠? 네, 서울 강북 을에 공천된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2015년 북한 목함질의 도발 관련 발언, 이게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북도발로 국군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은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 전 의원은 정봉주입니다. 이 정봉주는 그 2년 뒤에 DMZ에 들어가가지고 2년밖에 안 됐는데 DMZ에 들어가가지고 경품을 내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평창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관광사업, 관광이란 컨셉을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은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선사해 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은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경품으로 말이죠. 이거는 국군 장병 전체를 조롱했고 결국 대한민국을 조롱한 겁니다. 이런 자를 공천했습니다. 어제 사과는 했지만 이거 사과는요, 틈만 나면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과를 했다고 그러고 이 당사자인 이 정말 목함질해 때문에 이렇게 정말 상의를 당한 이 우리의 국군 용사를 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이미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당사자 두 분이 말이죠, 밝혔어요. 저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얼마나 분노를 또 한 분노를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됐겠습니까? 이 국군을 조롱할 정도가 이건 나라를 갖다 조롱한 겁니다. 국군 장병을 조롱했다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조롱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과가 하지도 않고 거짓말 사과를 했다는 것, 이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성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재명이도 교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진은 이제 바꿔질 수밖에 없는, 박용진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박용진도 똑같은 민주당은 별 볼 일 없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 별 볼 일 없는 친구입니다. 괜히 포퓰리스트고 괜히 잘난 척 하는 친구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대통령 후보 한번 나가보자 해서 경선에 나가고 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인데, 이제 이자가 경선에, 이자는 이런 정봉주 같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제 경선이 그 사람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정봉주가 이런 자라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북한이 아니라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였다고 한 권칠승이라든가, GSGG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GSGG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의원이라든가, 태영호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한 문정복 의원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전부 다 공천이 됐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재명의 머릿속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그들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재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 낙선은 물론이고 이재명 당이 엄청난 피해에 사로잡힐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어떻게? 종북 세력에 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북 세력 때문에 이런 못된 인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폭망하는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 대표된 사람이 이런 소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권칠성이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였다. 아니, 함장이 왜 부하를 죽였습니까? 함장도 같이 죽을 뻔 하다가 살아 있었을 뿐이고 거기 몇십 %가 살았으니까. 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선수를 지켰던 그런 분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권칠승이란 자. GS 지지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GS 지지가 뭔지 아십니까? XX 아시죠? XXX 논란을 일으킨 김승원. 또 태영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한 문정복. 이 다 공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 공천되는데 아주 좋은 지역구, 반드시 거기 공천만 되면 되는 지역구에 거의 공천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빨리 재고를 안 하면요. 정봉준이 뭐 이런 사람들 재고를 안 하면 한번 두고 봅시다. 이재명. 당신, 이 나라가 당신 거 아니야. 국회가 당신 국회가 아니야. 대한민국 국회란 사실 똑똑히 알아야 돼.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